천안함 합동조사단은 국내 전문가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24명의 해외 전문가까지 더해져 총 60여 명의 규모로 꾸려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56일 만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수심 약 6에서 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에서 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세간의 의혹들 하나하나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대표적인 의혹 중 하나, 프로펠러의 휜 방향이 좌초의 흔적이란 주장. 하지만 이는 합동조사단에 의해 폭발 당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처럼 암초에 좌초된 것이라면 긁힘 자국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은 없었다. 함체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체 절단면과 전선의 피복 상태가 깨끗하고 내부 폭발 흔적이나 화재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배의 밑바닥이 위로 휘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은 내부 폭발이 아닌 외부 수중 폭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발견된 어뢰가 북한의 것인지와 어뢰 추진체에 쓰여진 손글씨도 의혹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과 동일한 표기 방법임이 확인되었고, 어뢰 또한 북한이 수출용으로 배포한 설계도와 크기와 모양이 일치했다. 결론적으로 천안함은 피격된 것이고 이는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천안함의 손상의 그 특징은 이제 우선 함미하고 함수로 분리되면서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파손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변형 형태가 있습니다. 선체 변형 형태가 있는데 그 두 분리된 상황과 형태가 결국 이 어뢰에 이 정도 크기의 어뢰로서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정확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북의 주장은 달랐다. 남조선 당국이 꾸며낸 천안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언제 전쟁이 틀지 모를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잠수정이 2중, 3중으로 격사인 정보 감시 체제라는 그 그물망을 뚫고서 들어와서 타격을 하고 그 빠져나갔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속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번 천안호 침몰 사건은 철두철미 동적 대결을 위해서 남측이 관여낸 파렴치한 날조국 모략극입니다. 북한은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이것은 휴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이었다. 남측은 이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고 전 세계에 북한의 만행을 폭로했다. 유엔 안보리는 사건이 회부된 지 35일 만에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는 아직은 평화 상태가 아니고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서해 5도와 NLL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바다의 휴전선이라는 NLL, 특히 서해의 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북한과 충돌해왔던 지역이다. 그 첫 시작은 1968년 1월 23일 미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미군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했다.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서해에서 북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데 어쨌든 그 1998년도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1999년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도 제2차 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대남 군사 도발이 전부 서해에서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만들었듯이 북한이 그 지역이 지금 그 우리 안보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 또 북한이 볼 때도 도발하기 가장 쉬운 지역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은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는가 하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해 한국과 미국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판문점 직통전화를 폐쇄하며 정전협정 파기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최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제재 조치들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연평도를 포격했던 부대를 방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중국이나 미국이 일본을 포함해서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끌어올려서 올려야만 자기들이 불리한 국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협만 가지고 안 될 때는 결국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도발입니다. 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도발 가능성이 과거에는 어떤 연평해전처럼 뭐 충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천안함에서 보듯이 은밀한 교묘한 어떤 도발 형태, 비대칭 도발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우리의 대비 태세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